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기하기 앞서 한은 총재님한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럼 먼저 하시고 이석하게 해주시죠. 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자 시작하십시오. 네. 예, 총재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번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상경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코스피 시가총액이 3일 만에 58조가 감소가 되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한은에서 경제 전망 발표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지 않습니까?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총재님 보실 때 이번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금 간명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윤 의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오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초기 임팩트를 보면 가장 저희가 발표한 대로 외환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고요. 그다음에 12월 소비 센티먼트를 우리가 소비 센티먼트가 많이 나빠져서 경제 성장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일어나는 일이 꼭 계엄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국 정부의 네네, 여러 요인이 여러 복합적이겠죠. 복합이기 때문에 네. 나누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저희가 환율이 한 70원 정도 오른 거에 한 30원 정도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엄으로 인한 영향이다. 그리고 저희가 성장률을 잠시만, 70원 오른 인상폭 중에서 한 30원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희들이 좀 네. 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1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을 1월에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한 0.3% 정도 낮췄는데 네.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일단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나 이런 거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왜 이게 계속된다고 보냐면 지금 이러한 프로세스가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방금 총재님 말씀처럼 0.15% 정도가 어림잡아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거는 굉장히 의견이 다를 수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0.15% 정도가 비상계엄으로 허공에 날아가 버린 셈이죠. 쉽게 말하면 돈으로 따지면 5조 원 이상의 돈이 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토론하고 싶은데 질의 시간이 짧아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 사람의 엉뚱하고 또 미친 생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금 총재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어림잡아 5조 원 이상의 돈이 사라져 버렸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네. 또 한은 총재한테 누구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아니, 한은 총재한테 질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님 이사가도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사가십시오. 네. 자, 순서에 따라서 용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짜 예. 저기 안 했죠. 예, 네, 예. 네, 예, 예. 예. 하십시오. 네. 우리 오부명 차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청 공공안전 차장입니다. 예, 그 오후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국회 전면 차단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봉쇄가 해제된 것은 약 40분이 지난 새벽 1시 45분경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인지한 이후에 임정주 경비국장에게 국회 출입 해제를 건의를 했었죠, 차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장은 새벽 1시 11분 전화로 1시 15분 문자로 국회 봉쇄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차장님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장은 임종주 경비국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없었으니 계속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17분 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후에도 그 차장님은 본청에 국회 봉쇄 해제를 건의를 했는데 경찰청장은 별도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새벽 1시 45분경에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국회 출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청장님이 결정해서 무죄를 그러니까요. 기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새벽 1시 54분경 임정주 경비국장이 차장에게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전면 차단을 해제하는 것을 잘했네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국회 봉쇄 해제가 경찰청장의 결정이 아니라 서울청 자체 결정이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나중에 듣기로는 서울청장님이 예. 해제 직전에 본청장님과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럼 김봉식 청장님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예, 청장님.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청장이 국회 봉쇄 유지를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통화 내역이랑 그 문자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그 김봉식 청장님이 이 아까 방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해제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입장이 어땠었습니까? 예, 사실 1시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통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음. 당시 그 계엄군이 국회 내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해제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아마 그런 판단을 본청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시 한 40분 넘어가면서 좀 계엄군도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시 해제를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러니까 본청장의 본청- 지시는 없었는데 본청장에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쯤 해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예. 막 그렇게 전화로 알려드리고 예. 해제가 된 걸로 기억하고 그럼 있습니다. 청장님 뭐라고 하셨나요? 뭐 보고를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예. 그래서 이 그 보고를 받고 예. 네,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선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국방 차관도 4일 새벽에 결심 지원실에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박한수 증인 나와주세요.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방수자입니다. 네, 각설하고요. 결심 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똑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 예, 12.3 내란 이후에 벌써 국회에 몇 번이나 오셨고 그때마다 몇 번이나 이 질문을 받으셨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질문을 몇 차례 받으셨을 텐데 질문 받으셨을 만큼 떠올리셨을 거고 기억을 못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다 나실 거고 기억이 안 나셔도 지금 기억해내서 답변을 하세요.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는 맞는데 막 토의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고 토의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거운 분위기는 맞고 뭐 이렇게 토의하고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아니 토의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이 말씀 나누신 거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 조그만 방에? 처음엔 조금 많았는데 나중에 세 사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세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네. 본인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가까이서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맹한 척 모르는 척 시간 끄시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전자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국회 그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니까 국방부 청사 오자마자 결심지원실로 부하들을 데리고 우르르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 안 한 것도 아니고 토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슨 말은 했는데 처음엔 사람이 많았지만
나중엔 3명 본인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이거를 답변을 못 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아니고 장관님과 두 분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분이 있고 귓속말을 했나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귓속말을 했다도 아니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실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정말 지금 증인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근데 누가 봐도 발설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만이 아니라 본인 죄도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입 꾹 닫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좀 오래 지속됐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3명이 있고 본인 빼고 2명이 대화하는데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예, 조금 웅크리게 김용현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성장군식이나 돼서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국회를 모욕하고 농락하고 국민들 모욕하고 여기 퀴즈하고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증인의 대한민국 사성장군의 국회 증언의 이 태도가 정말 박한수 증인이 내란의 주범이고 박지범이다. 그것이 오늘 이 기억 상실 쇼로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증인이 정말 이상해 보여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네. PPT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 사이버 내란도 있다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이버사, 방첩사, 정보사 7774 등이 방첩정보협의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부터 군 사이버 경찰 TF가 운영된 바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사이버 내란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작전 활동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8년 5월에 사이버 심리전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바 있는 것이죠. 예. 네. 이 사이버 정찰 TF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를 졸업한 최정예 사이버 요원입니다. 28명으로 그 사이버 정찰 TF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군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복을 입고 서울 시내 카페를 돌아다니며 군 노트북으로 사이버 정찰 활동, 즉 해킹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PPT 또 봐주시죠. 사이버 정찰 TF 정찰 활동은 거점 장악이 핵심입니다. 일종의 해킹전인데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홈페이지 등 SNS 장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관공서도 될 수 있고 정치인들의 SNS 정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민간인 사찰 우려가 매우 크고요. 또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 계정을 탈취해서 원하는 게시물을 탑재하는 사이버 작전 활동을 한다거나 무려 표적을 2,000개 네이버 피싱으로 사용자 계정을 알아냅니다. 비밀번호를 수집합니다. 이 해외 계정을 탐지하고 있고요. 자, 작년 8월에 이 조원희 사이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장악해라, 초토화시켜야 된다. 이런 작전 지침을 내리니까 내부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이걸 설령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다 해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부에서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00개 서버 장악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공세적 작전 지시를 한 이후에 그런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정치 개입과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내부가 술렁거린 것이죠. 만약에 북을 상대로 한 사이버 방어 작전 같다면 북한 핵미사일, 사이버 철도, 군수공장, 비료공장, 통신망 등 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중국, 러시아 등에 생산하는 소프트웨어나 미사일 제어 시스템의 취약점을 연구 식별한다든지 이것을 무력화하는 그런 작전이 실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들에 대해서는 표적 2,000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적 2,000개라는 건 아까 제가 우려 말씀드린 것 너무나 포괄적이고 많아요. 또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과 외교적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는 여기까지 이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내 인지전을 위해서 TF 조직 신설을 검토하라 지시를 한 바 있고요. 당시 참모장 소영기 소장이 11월에 정보 통합 대응팀 TF와 보안연구소 산하 인지전 전담팀을 신설 추진을 했습니다. 인지전 전문가 김원영 교수를 전담 팀장으로 내정했다라고도 합니다. 인지전이 가짜 정보를 흘려서 이를 바탕으로 잘못 판단을 하는 심리전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만약 국민을 상대로 내란 라이브 연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와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조사하거나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신상 발언 1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예. 네, 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간단히 답변 드리면 그 정보협의에 관련된 것은 보안 방첩 분야에 대한 좀 더 나은 향상된 강화 대책으로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이버사의 정찰 TF도 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정찰 활동에 대한 그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추진이었다는 말씀드리고 민간 사찰과 관련된 사이버 심리전은 그걸 수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전 관련됐던 방첩사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지전에 관련된 것이 좀 국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화돼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에서 인지전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찾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아마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역할을 식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별도의 무슨 여론전이나 또 우리 국내 이런 것을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파악한 걸 가지고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예, 그 8시 48분에 윤석열이 체포 명단 박선원에게 넘어가면 문제 시작 이렇게 헌재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가요? 다른 정보는 좀 빠른데 뭐가요? 체포 명단이요. 예, 14명에서 16명의 체포 명단이 저한테 넘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전체적 맥락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체포 명단에 제가 포함되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마 다른 것은 조금 일찍 아는 편인데 체포 명단은 아마 제일 나중에 안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피청구인이 제정신이 아니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마구 던지는 건 아니다. 저는 이 체포 명단을 아마 제가 의원님들 중에 제일 나중에 들은 사람에 속할 겁니다. 이상 신상 발언이고요. 37 김대령님. 네, 예. 노상원과 언제 통화하셨죠? 제가 작년에 5차례 통화를 했고, 예. 제가 9월까지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예. 그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화를 저한테 주신 거는 작년 11월 10일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통화했던 작년 11월 10일에는 예. 사령관께서 전화를 주셔서 예.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반려견에 물으시면서 약 30초간 짧은 통화를 하였습니다. 예. 그 진급 과정에 노상원이 도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군 살해라고 할 때 미군 부대에 있는 미군을 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작 차원에서 본다면 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 군에 있는 미군을 살해하는 건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대령께 자꾸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이 노상원의 상상력이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태를 했는지. 그 의원님 그 작년에 제가 그 노상원 사령관과 총 5번을 통화를 했는데 예. 그 9월까지는 제가 4번에 걸쳐서 예. 제가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 통화를 하셨는데 만난 적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만난 적은 없고 4번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임무 의례적인 하달된 안부 거 전화를 드렸고,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 밤에는 어디 계셨나요?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당시에는 예. 전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원래 계시던 곳이 아니고요. 원래 계셔야 될 곳이 상황실이라고 우리 표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동맹국 요원들 있었죠? 그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연합 네. 근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그때 사령관은 37 사령관은 나도 충암파인데 일체 움직이지 마라 하면서 경계태세를 오히려 늦췄죠? 경계태세 관련해서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그러니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침투를 못하도록 오히려 계엄을 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증인은 보직 이동이 되었죠? 제가 그 상황실 근무를 2년간 했습니다. 예, 2년간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작년에 진급이 됐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보직 심의를 했고 그 결과 제가 이제 지금에 있는 새로운 곳으로 보직이 그러니까 변경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군 사례의 타겟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저희 부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겠지만 그 부대가 뭐 위병소부터 해서 내부 시스템까지 이런 제3의 인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네. 지금까지 대통령 몇 분을 모셨습니까? 네, 총 7분 모셨습니다. 7분 모셨습니까? 네. 7분 모두 안가를 사용했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본부장이면 안가와도 관련이 있죠? 관리와도. 네, 제가 보직 받은 이후로는 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안가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는 겁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시설물은 담당을 하는데 네. 그 안가 사용 절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제가 누가 합니까? 예, 즉답을 드릴 수 안가에 대한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경호처장도 안 한다고 하고 지원본부장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럼 누가 합니까? 제 직무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 제가 누가 합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할 거 아니에요. 경호처에서 안가 관리를 예약이라든지 예.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원본부장인데 7분의 대통령님을 모셨어요. 네. 그러면 안가를 예약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네, 그 프로세스- 대통령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사용한 적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 그 네 명이 모였어요 여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민정수석 보좌관이 안가를 예약하고 대통령이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었습니까? 안가 그날 12월 4일.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서관도 아니고 관여도 아니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안가에 집합해라, 만나자. 누가 연락이 왔어요? 이상민 장관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 뭐 의심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저는 안가를 누가 예약하는지 그런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다만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 거를. 절차를 대통령 물어보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못.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몰랐다고요. 제 얘기는 예? 대통령이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얘기예요. 안 해봤습니다. 안가를 이용하는데 아 그럼요. 법제처장님 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셨으면 그거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삼천도 위원님께서는 안가 어떻게 아니 생각하실지 제가 얘기하고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들으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꼽더라도 예. 아니 꼽더라도 들으세요. 말씀하시라고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 증인으로 불러서 물으시려고 불렀으니까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물을 거를 거기에 참모였어요. 거기에 참모였더라고요. 참모라.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안가를 이용한다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냐? 이거를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떠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이죠. 참 반성 좀 하세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였고요.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어요. 어떻게 당신을 믿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 네. 임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임병덕 의원. 빨리 오네. 이한규 처장님. 예. 이한규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증언하시는 거 보니까 국힘당 의원님들 전화 질문하실 때 그 핵심 논리들을 제공하시는 정말 헤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논리들을 제공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계엄 내용적으로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계엄 요건을 갖췄습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용적으로 물었잖아요. 절차적으로는 하자 있고. 그거는 그러면은 내용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절차적으로는 하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내용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다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잘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저도 법률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 수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대체로 구속 수사를 하잖아요. 구속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그러면 우리 형법 중에서 가장 큰 죄로 기소된 윤석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판사가 판단한 것을 법제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속할지 그렇죠. 여부는 여러 서부지법에서도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판사가 이러저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재 재판관이 지금 심사 대상인 거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얘기 말씀드리고요. 위헌인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이 위헌일지 모른다 하고 재판부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맞죠? 맞습니다. 그것이 재판이 연기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2월 4일 그 안가는 대통령의 집인데 그 대통령의 집을 갈 때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이렇게 박성재 장관하고 김준석 이렇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장관은 안가를 대통령 없이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고요. 제가 그날 갔던 것은 이상민 장관 전화를 받고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갔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4일 계엄이 끝난 아니고 또 다른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딱 그 시점에 핵심들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실장, 그다음에 헤드라고 불릴 수 있는 이한규 법제처장, 이분들이 안가에서 모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답니다. 대통령 어리라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삼척 동자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한 논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계엄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제가 뭘 알아야 뭘 의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대답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저도 우리 이한규 법제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란죄 여부는 어차피 이제 아마 우리 처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고요. 검찰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이유 8가지를 들었습니다. 8가지 사유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 이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이걸 지금 검찰이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야한 독처리를 강행했다. 두 번째,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했다. 세 번째,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지속했다. 네 번째,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했다. 다섯 번째, 당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했다. 여섯 번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 일곱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여덟 번째,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 자, 우리 법제처장께서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법률가로서 이 8가지 사유가 우리 헌법상의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법 해석을 못 하시는 겁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건 그러면 헌법상의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시, 이번에 12월 3일 대한민국의 1년 동안이 전시였습니까? 전시임이 그에 준하는 사태라는 아니, 제가 않습니까? 여쭙잖아요. 전시였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아니죠. 사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아니,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고 개인 이완규 법조인으로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지금 그러면 우리 이한규 증인께서도 기소되셨나요? 기소된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헌법상의 해석을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쭙게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판단은 글쎄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이 그렇게 법률을 헌법을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판단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신 게 아니죠. 정말 대한민국의 일본 맞아요. 일을 하시는 그 소신과 법제처장으로서 법적 양심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들이 다 이렇습니까? 국민들께 부끄러운 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제처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여기서 보이지를 않네요. 힘드시죠? 말씀하십시오.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집에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몇 시쯤 알았죠? 그때가 아마 10시 한 40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다가 11시가 좀 넘어서 그 법제처 직원, 그 당직하는 직원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지금 비상계엄 사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면서 국장들이 아마 사무실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없는데 국장들이 나와서 뭘 하려고 나오느냐 하고 제가 그럼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 내가 국장들 그냥 그 나와 있으면 그 쓰라고 하라 내가 내려가겠다고 해서 바로 차를 몰고 세종 사무실에 갔습니다. 몇 시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게 아마 1시 반쯤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가는 도중에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엄 해제된 건 아니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해제 됐죠. 결의안이 된 거지. 예, 계엄 해제 요구가 됐습니다. 그걸 그래서 법제처장이 똑바로 얘기하세요. 계엄 해제 요구가 됐습니다. 가는 그래, 동안에 제가 라디오 듣고 그러니까. 갔으니까요. 차를 그랬어요. 운전하면서. 예. 가보니까 국장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계엄 해제 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계엄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 직원들은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이미 계엄 해제 요구가 됐으니까 계엄 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고 저는 관사에 가서 잤습니다. 계엄 해제가 아직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관사 가서 잤어요? 계엄 해제가 몇 시에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깨가지고 있다가 계엄 해제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법제처장이 장관직이죠? 직급이. 차관급 직급입니다. 차관급. 법제처장이 아직 계엄도 해제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그때 모든 국민들은 눈을 뜨고 불안해서 있는데. 그리고 포교령 봤습니까? 포고령은 나중에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봤습니다. 아니 언제쯤 봤냐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언제 봤는지. 아니 대략적으로. 글쎄요. 그날 그 밤에 봤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봤는지. 예. 이게 대한민국 법제처장이 할 얘기입니까? 그 다음 날 봤는지 언제 봤는지 법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 법제처장이 비상계엄도 해제 안 됐는데 관서에 가서 잠이 옵니까? 계엄 해제가 요구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해제하는 게 아니라 법제처장이 좀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국무회의가 소집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비상 해제가 안 되고 2차 계엄, 3차 계엄 할지 모르는데 가서 잠이나 자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가 떳떳하다고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지겠어요. 국민께 사죄 좀 드리세요. 의원님. 국민께 사죄 요구가 드리세요. 됐고요. 그것은 법제처장,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법제처장 자세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자세로 녹을 먹고 있어요? 계엄 해제 요구가 됐고요. 그리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지금 소집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관사를 갈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끝까지 지켜봐야지. 하겠죠. 그것이 국민의 도리지. 모든 국민들은 밤을 새우고 지켜보고 여의도에는 그 엄동설에는 국민들이 와서 하는데 법제처장이라는 분이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놓고 여기 와서 뭘 떳떳하다고 소리 지르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국민께. 나한테 하지 말고 지금 하고 들어가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 해제가 된다는 것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못하겠습니다. 국민께.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 참. 아니 비상계엄 중인데 완전 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간사 가서 자는 법제처장 어떻게 국민을 이해합니까?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깐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잠을 깨보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확인했어요. 아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사과 못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계엄 해제가 되는 걸 확인했다고요. 국민께 국민의 결세로 사과하기 싫으면은 당장 직을 던지세요. 자연인으로 가세요. 변호사이고 저로 39년 동안 네. 공직했지만은 공직자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마무리해 국가가 주십시오. 위기에 있는데 무슨 법제처장이 그런 자세로 하고 여기 와서 무슨 큰 소리를 칩니까?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안심해서 자, 특별히 하세요. 말씀하실 때 착수하십시오. 예. 안심하지 않아요? 안심. 자, 백희를 먼 그게 공직자의 자세야? 뭘 잘했고 네, 이한규 법무처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이쪽 편으로. 네. 모든 장차관들이 이 모양이야. 야, 세워질 거 없고. 오늘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답변하실 때하고 지금 이제 민홍철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태도가 저는 확실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논란이 있는 부분들, 다수설, 학설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 자신 있게 개인의 의견을 정말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자신 있게 그때 당시의 상황은 계엄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 자체도 지금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아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저는 아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면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인 해동과 관련해서 안가에서 이상민 장관이 먼저 전화했습니까? 법제처장님이 먼저 전화했습니까? 이상민 장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장이 먼저 이상민 장관에게 그날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날 새벽에 관서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한테도 전화했어요? 물론이죠. 본인이? 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상민 장관께서 아침에 저한테 오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말씀하셔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에 오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상민 장관이 와서 오전에 통화했고 오후에 또 이상민 장관이 또 와서 통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 그리고 이 안가 해동이 밝혀지고 난 후에 핸드폰 교체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SNS도 탈퇴했었죠? SNS 탈퇴한 거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가입 안 했어요? 핸드폰을 왜 바꿨습니까?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증인 4명이 동시에 거의 핸드폰 교체했다는 거 알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도 봤죠? 응? 안가 해동 4명이 다 거의 동시에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본인도 검사 생활 오래 했죠? 이거 충분히 다 피의자들이 하는 행동, 범인들이 하는 행동 다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거기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합니다. 이 안가 행동이 보도되고 나서 4명이 동시에 다 핸드폰을 교체했어요. 네, 우리 법제 자, 의원님들, 자 보충 질의를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자, 어디 누구 계십니까? 보충 질의를 다 있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충 질의. 네? 네? 영예인 의원, 네, 먼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정해 주십시오, 시간을. 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박현수 경찰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경찰국장입니다. 네, 그 00시 41분에 강상문 경찰 영등포 서장한테 전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중무장한 군인들이 이제 투입되는 광경도 있었고, 그래서 전화해서 전화한 이유가 뭐냐고 주변에 이제 묻혔습니다. 혼잡스러워가지고 그 국회와 관련 아까 소방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나 국회 주변에서 혹시 불상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화. 보면 국회 주변의 질서 유지는 기동대 역할이고 당시에 기동대 총괄지휘는 서울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영등포 서장에 전화하셨습니까? 영등포 서장이 전체 관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장한테 통화를 강상문 서장이 국회에 나와서 고생하신다 정도의 안부 전화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부 얘기를 여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 40여 초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국회 주변에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서 유지는 기동대 역할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물어봤으면 영등포 서장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겠죠. 저는 영등포서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전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당시에 영등포서 형사 60명이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이 됐습니다. 강상문 서장과 통화할 당시에 형사 배치 관련돼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체포조는 전혀 인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49초 동안 그냥 안부 묻고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회 주변의 혼잡 상태, 안전 유지와 질서 유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며 경찰이 의원이며 시민이며 다 막아서 가지고 아수라장이었던 상황이었어요. 0시 40분. 근데 강상문 서장이 문제 없다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1시에 퇴청을 합니다. 장관이 퇴청하기 전에 혹은 퇴청하면서 경찰청장한테 연락해서 상황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까?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근데 왜 1시 12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국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해제 의결이 나고 나서 제가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제 여쭤봤고 그 당시에 청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장관한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1시 16분에 이상민 전 장관한테 전화했고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보고하려고 전화를 한 거죠? 청장이 그 당시에 이상민 장관한테요.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국회 통제와 관련해 가지고 통제를 풀었다 다시 또 통제를 했다 다시 또 풀었다 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포구령의 어떤 적법성 아니요. 제가 물어본 건 경찰청장한테 왜 전화했는지 그리고 1시 16분 이상민 장관과의 통화가 그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보고하려고 전화한 것인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말 길게 하면서 시간 끌지 마시고요. 1시 16분이면 계엄군과 경찰 모두 국회에서 철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지침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고요. 계엄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냥 강상문 장관이 퇴근한다라는 말을 듣고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지도 않고 안녕히 퇴근하시라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도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된 걸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증인은 이상민 장관이 퇴청 이후에 대통령실로 가는 거 알고 있었을 거고 장관 지시에 따라서 경찰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했겠죠 장관에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경찰국장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 기록이 여전히 많은 의혹들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1시부터
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 멈춰주고 이영팔 소방청 차장님 발언 들어. 죄송한데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소방청 차장입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그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매듭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요. 앞서 허석권 소방청장께서 대략의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당일날 소방청 국가장 회의를 할 때 증인께서는 허석권 청장 바로 옆자리에 계셨죠. 네, 옆자리. 예, 허석권 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장관한테 전화가 왔다. 5개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경찰이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옆에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허석권 청장이 차장님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전화를 하는 거는 들을 수가 없는 예. 안에 그 당시 내부 상황이 워낙 복잡했습니다. 예. 그러면 허석권 청장이 차장께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단전 단수가 우리 업무냐라는 거를 저희인데 질문을 한 거로 파악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때 전달하면서 장관님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는 제가 알 수 있었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개 언론사도 이야기했죠. 그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야기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단전 단수는 우리 예, 뭐 업무가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입을 벙어리쯤 닫고 있어서 차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고 5개 주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야기를 들은 허석권 청장이 이영팔 차장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최병옥 국방비서관 나와주시고. 예, 안보실 국방비서관입니다. 예. 비서관께서는 결심실에 윤석열 씨와 같이 있었죠. 예, 최초에 그 여러 인원들 들어갈 때 예. 그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비상계엄을 언제 하셨습니까? 집에서 TV로 TV를 보고 바로 용산 하는 걸 보고 어디로 출근을 바로 하신 거네요? 예, 출근한 시간이 몇 시쯤 됩니까? 밤 11시 1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11시 10분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심실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1시 10분경에 그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네. 통상 군사 시설이나 군부대를 방문할 때는 국방비서관과 안보 2차장님이 통상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내려가서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결심실에서는 결심실에 4-5명 정도밖에 계시지 않으셨죠? 예. 맞습니다. 결심실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전투 통제실 도착한 시간이 한 1시 15분 정도 됐고 대통령 일행께서 바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채 내부를 둘러보거나 어디를 둘러보신다거나 왜 보신다거나 그걸 모르고 왔기 때문에 이 차장님과 둘이서 도착하시는 대통령 일행을 바로 안으로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분과 악수를 하신 다음에 잠깐 들어갈 데가 없느냐라고 하시니까 김영현 장관께서 결심 지원실로 안내를 했고 그때 같이 수행했던 인원들이 같이 동시에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증인께서 결심 지원실에 들어가서 윤석열 씨가 곧바로 뭘 하던가요? 정확하게 이야기. 결심 지원실은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닙니다. 들어가서 자리가 정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때 대통령 개인 참모 그다음에 경호 인원 그다음에 국방 관계자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 한 9명 이상이 동시에 우르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초기는 그렇고 나중에 좀 상황이 정리되고 구체적으로 윤석열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묻는 겁니다. 저는 듣지 못했는 게 법전을 찾으신 내용은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결심실 가봤는데 그걸 못 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의원님, 아주 작은 방에서 4-5명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나온 증인들 전부가 다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의원님 양심에 따라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게 여기서 증인이 그리밖에 안 되는 공간이에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저의 포커스는 제가 2차장님부터 지시받은 상황이 예. 현재 국회일 때 상황이 위급하니 거기에 민군 간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 그다음에 북한 상황이 있다 해서 저는 계속 그 뒤후에 앉아서 언론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그렇습니다. 핸드폰 보더라도 증인하는 이야기 제가 다 들어요 여기서. 제가 핸드폰을 보더라도요
그리고 여기 머문 시간이 법전이 없느냐 해서 제가 옆에 있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으로 기억하는데 법무관리관을 잠깐 불러달라 하고 법무관리관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수분 뒤에 나가라는 통지를 받아서 나간 상황입니다. 4분 5분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전이 없느냐고 해서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법무관리관을 오시게 해라. 그때 저한테 좀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저 현역 육군 소장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경황이 없는 거하고 들리고 안 들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원님, 그 안에서 정말 듣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다 벙어리예요? 결- 아무것도 못 들었고 법전 찾으라는 이야기만 다 들립니까? 딱 한 대목만 들리고 나머지 하나도 더 안 들렸어요. CCTV를 통해서 봐도 그 안에 머문 시간이 불과 3, 4, 5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들어줬습니다. 네, 자,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차관님. 예. 네, 12.3 내란 당일에 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 매표소 인근에서 건장한 체격의 30 내지 40명의 특수요원들이 승용차 넉 대와 미니버스 한 대 차량에 탑승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중 승용차 한 대는 현대 i40인가요? i40로 차량 번호 46로 2525번인데요. 잘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걸 알려드리냐 하면 이 HID 속초 대지부대 요원들이 상부 명령을 기다리면서 이 부대원 30 내지 4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권 모처 등으로 출발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당시 HID는 체포조, 북파공작원, 신문조 이렇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차관님, 이 내란 당시에 정보사 일반 요원을 제외하고라도 HID 속초 대지부대 요원들이 몇 명이 동원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명이 그 판교 일대에 그 소집됐다가 복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예, 국방부 차원에서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란 하루 전날 12월 2일 오전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계획에 없었던 대통령실 상부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파악된 바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예, 아마 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2월 3일 당일날 호남 출신인 속초 부대장, 아마 아실 겁니다. 육군 대령인데요. 그를 패싱하고 그 밑에 있는 대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HID 요원이 속초에서 출동한 것이 확인되었고 또 계엄 해제 후인 12월 4일 새벽 5시경에 이 요원들을 수도권 모처에서 복귀시켜서 출발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HID 속초 부대원들 몇 명이나 아까 그런 그 차량의 계산을 하면은 한 최대 40명까지로 보이는데요. 몇 명이나 내란에 동원됐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부대 복귀 여부, 또 그분들이 트라우마 치료 등 후속 조치는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박선원 의원님. 하고 바로 제2군단 부군단장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안 보여요. 시간 끊어주시고. 네. 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옆에 이상민 장관 계시고 옆에 사무총장 계세요. 대단히 신뢰한 말이면 한 분은 구수하셨죠, 윤석열. 그리고 귀하께서는 팔수하셨죠. 매우 친하시죠. 그리고 옆에는 한 분은 고등학교 후배님이시고 한 분은 친구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판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떻게 헌재의 정치적 편협성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헌법 111조 아시죠? 합니다. 거기에 국회가 선출이라고 돼 있어요? 추천이라고 돼 있어요? 선출하고 돼 있습니다. 예? 선출한 자를 임명하고 선출하는 자로 돼 있죠. 임명한다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임명한다. 그거는 의무고 자연법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할 때는 법에 대해서 shall이라고 쓰죠. will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shall은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 다른 판단 요소가 헌법 111조에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완규 처장이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말 들을 필요 없어.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선출이라고 하지 않고 추천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출이라고 환기시켰죠. 맞아요. 선출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추천이야.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헌법을 모른다 이거예요. 거는 자, 대통령이 임명 됐어요. 임명권이 아닙니다. 권한이 아니에요. 임명한다는 건 의무예요. 제2군단 부군단장님, 네, 부군단장입니다. 그 문상호 사령관이 법정에 나와서 대통령에게 여러 번 개헌 반대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문상호 사령관은 대통령을 만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노상원이 있고 김영현이 있는데 이를 제끼고 대통령에 여러 번 반대했다 이런 의사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만난 적도 없고. 네, 오로지 김영현, 노상원을 통해서 명령 지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노상원은 김영현과 문상호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르게 보는 게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한테 영향력이 있고 노상원 사령관이 문상호 사령관한테 영향력이 있고 또 그거는 제가 저도 현직에 있지만 그것을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노상원 사령관을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영향력 같은 거는 장관이나 오히려 그 위에 대통령 때문에 준비하고 실행하는 걸로. 문상호는 김용현이나 대통령을 보고 준비를 했다 이 말씀이죠. 네, 군대 조직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노상호는 이렇게 우리 상상 밖의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건 국민의 경험상 이 사람은 상상 밖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16년에 속초 부대장 HID 부대장 할 때 그때 노상원 사령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임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도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 좀 시나리오,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거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엄 수첩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에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안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제가 만들면 되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쌍욕 같은 게 나왔고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저 혼자 그런 어떤 감정과 자연스럽게 욕을 뱉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건 얘기하면은 또 뭐 사령 부대장도 교체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제가 안고 제가 준비 안 하고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100% 안전하게 다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어떤 면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충격적이라서 지금 이 정신이 지금 아주 황홀주경입니다. 네, 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네, 네. 2분 넣어주세요. 그래서 부군단장님은 이미 그때부터 노상원에게 너는 고집이 세지 아직도 그러냐 하는 분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겠네요. 그때는 티를 안 냈습니다. 그게 티를 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예. 또 그분 성격이 뭐 제가 그걸 안 하면은 또 어떤 거기 교체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안고 가면 되는 거고 노상원 사령관은 특수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안 하면은 안전하게 임무하고 복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상호도 특수 비전문가죠. 네. 820이 아니죠. 네. 그러면 김영현은 왜 노상원을 가까이 두고 22번씩 만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12월 3일 4일은 거의 하루 종일 폰을 갖고 있었는데 왜 김영현은 노상원을 써야 됐을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수거 대상, 수집소, 북한군 복장, 미군 사례, 정치 납치, 백령도 작전, NLL, 북한 도발 유도 이런 것들의 메모는 김영현하고 대화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 사령관을 중용하는 이유는 뭐 제가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모르고 제가 들은 얘기는 수방사령관 할 때 군사관리관 있으면서 그때 굉장히 친밀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노상원 사령관이 이 부하들 다루는 거하고 또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나 마음에 드는 상급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고 들었고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신뢰가 조성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백령도나 이런 데 북한 지역의 어떤 임무 같은 걸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 속초 우리 특수부대는 북한 전 지역에 그 임무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 변경되거나 새롭게 바뀌거나 뭐 남북 관계에 따라서 뭐 안 하거나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백령도라는 데는 항상 저희의 서해 쪽에 항상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뭔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증언하는 자가 자신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군사적인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잠깐만요. 지금 무분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임무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HID가 우리가 다른 야전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다 작전 목표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내륙, 서해, 동해 우리의 어떤 그 계획이 있다는 거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작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백령도라는 것은 그 서해의 당연한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노상원 사령관이 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현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상호 사령관한테 뭐 만약에 뭔가를 확인했다면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작전의 성격이나 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거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 어떤 부대든 어떤 특수 조직이든 북한 안에 다 자기 임무나 임무 지역이나 임무 계획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해에서 처리하는 장소로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점이 이것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행의 영역으로 김영현과 세워놨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자, 우리 박민우 장관님, 2016년도에 특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요원들을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경련을 못 올지언정 폭파시켜야겠다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노한 겁니다. 그걸 또 부하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이 얘기한 걸 저도 확인했고 저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노상원하고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만약에 제가 여단장 있었으면은 노상원하고는 안 했을 겁니다. 네, 금수만 또 못 온 사람이구만요. 자, 이어서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옥 비서관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때 이제 9명 정도가 결심 지원실로 갔잖아요. 9명, 10명 그 정도.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비서관님은 바로 나오셨죠. 한 4, 5분 정도 있다가 나오셨죠. 예. 그럼 거기에 남아 있는 분이 누구 남아 있는지 아세요? 거기 제가 아까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확히 남아 있는. 그 당시에 경황이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 조각조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요. 예. 대통령 있었고 예. 장관 있었고 예. 계엄사령관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없었어요? 아닙니다. 나 없고 2차장 없었어요? 이 차장님하고 저하고 그냥 5분 뒤에 같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장관 계엄사령관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분만 나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제 기억에서 확실하고 예. 아까 저 윤건영 의원님께서 질하셨을 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아, 예. 예, 여쭤볼게요. 장관 보좌관 있었습니까? 김용현 장관 보좌관 신다잇. 아닙니다. 그 김철진 준장이 최초에 들어갔을 때 잠깐 제외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장관 보좌관은 전투통제실이나 결심지원실에서 못 봤습니까? 장관 보좌관이 누굽니까? 신다잇. 저 모릅니다. 아,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억이 조각조각이 나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나가라고 할 때는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저 이 차장님께서 나가자 해서 나가듯이 들리는 건 듣고 기억이 나고 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들의 양해를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박한수 전 총장님. 예, 박한수 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학교 기간 생도까지 해서 38년 한 10개월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몇 시간 하셨습니까? 계산을 해봤는데 한 6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5시간, 6시간 하셨습니까? 그걸로 인생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러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계엄사령관 피의자들, 피고인들 전부 계엄사령관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죠. 자, 계엄군 지정도 안 했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군에 뭐 국회 들어가라 지시도 안 했어. 네. 포고령 다 작성된 거 갖고 와서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했어. 네. 위임한 거 맞냐고. 그게 책임이지. 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셔야죠. 기억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당하지 마시고요. 38년을 그 6시간하고 바꿀 생각 하지 마시고요. 떳떳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기억을 찾아내세요. 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이진호 수방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이 다 시켰다는데
그 부분도 좀 너무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그러시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한때 존경했던 분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양왕석 한양대 학군단장님 좀 나오세요. 예, 양왕석 대령입니다. 예, 국군 심리전단 철원부대원의 제보입니다. 23년 10월 26일 야간에 부대원이 소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대장은 부대원들에게 대북전단 살포작전이 11월 1일 전에 있을 것이며 북한이 책임을 물을 경우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옆 소대에도 알리지 마라. 합참도 모른다. 합참 전비 검열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 라고 했답니다. 예.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관련된 사실은 오보가 많이 있습니다. 합참이 전비 검열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된다. 오보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은 작년 4월 22일부터 전비검열 휴장일부터 직접 수검을 받았습니다. 네. 민병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삼회 준장입니다. 네, 지금 소속이 제2기갑 여단장이고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죠? 예, 맞습니다. 여기 위수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수 지역은 별도로 없고 1군단의 예비로서 1군단 판교에 있을 수 있습니까? 휴가 없이? 예. 판교 정보사에 휴가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날은 제가 이틀간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 갔습니다. 확인할게요. 예. 14년 12월 3일 날 노상원 씨하고 3시부터 3시 30분 롯데리아 음식점에서 만났죠? 예, 만난 건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예, 이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삼회 장군이 단장 이 말씀하셨죠? 예,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적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예, 그쳐 주십시오. 네. 예, 우리 사무총장님. 네. 오늘 엄청나게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왜 계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선관위를 이렇게 침탈했다고 생각합니까? 선관위 직원들을 데려가 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부대들이 지금 노상원이 만들었던 그 부대가 데려가 가지고 고문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부대입니다. 왜 선관위를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정선거 의혹은요. 국회를 해산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입니다. 그 명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고 그 명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기 국힘당 의원들이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5개 우리 헌법기관이 있는데 국회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가 4개 다 장악해가지고 행정부 혼자 똘똘 말아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계엄의 목적입니다. 내란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가셔서 힘들까? 이게 이해되실 겁니다. 예,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장관님, 12월 4일 날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왜 보자고 전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 왜 그때 핸드폰 교체했습니까? 교체 안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안 했습니까? 이완규 처장은 했는데 안 했다는 겁니까?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 예, 수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승민 실장님, 뭐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네.
신원보안 실장님이시죠? 예. 방첩사에서요. 예. 이인영 예.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들을 데려왔는데 소영기 예. 넘버 2인 참모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김철진 부대 살림을 맡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방첩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작전부대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핵심 요직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까? 참모장은 과거에 작전부대에서 많이 왔고 기획관리시장도 안보지원사령부 때 한 명 정도로 이 소영기 예. 어디로 갔습니까?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육군사관학교장 사단장 경험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소장 대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김철진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 군사보좌관으로 갔습니다. 김용현 군사보좌관으로 갔죠. 예. 좀 전에 결심실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맞죠? 예, 장관 군사보좌관 지금. 그 우리 나승민 실장 예. 지금 임기제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2번 했죠. 예, 임기제 또 임기제죠. 예. 두 번째 임기를 누가 해줬습니까? 신원식 장관님께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 예. 장관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인영 사령관이 추천해서 신원식 장관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예. 왜 임기제 육군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과거에 아주 예전 날에 있었고 최근에 없었어요. 예, 예. 거의 육군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임기제를 해주면서 우리 예. 실장님한테 뭘 받았을까요? 저한테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다만 제가 신원보안 업무를 사령부에서 제일 오래 했고 제 예. 장군들 예. 달아주고 또 별 더 달아주고 할 때 세평을 조사하는 그 업무죠. 세평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세평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임기제를 해준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예. 장관 대행님, 예, 직무대행입니다. 영관급도 임기제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예, 뭐 임기제를 하는 수가 있나요? 예, 임기제를 뭐 연장하는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있습니다. 뭐 다반사로 있는데 그걸 또 임기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임기제 진급을 시키고 그 제가 임기제를 한 번 더 연장시키는. 또 보지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말씀해 보세요. 예, 뭐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임무에 따라서 또 필요성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령급 그 연관이 아니고 뭐 장군급들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장군은 제가 그건 뭐 기 아는 사실이고. 예, 제가 연관급은 다 따져보질 않아서 몇 명 있는지 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네, 자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방부 장관님, 대행님, 그 세평 그 2005년도에 그때 남재준 총장 시절 때 그때 기무사 시절이죠. 그 자체를 진급 심사나 아니면 이 인사 자료로 쓸 수 없도록 조치가 돼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죠? 제가 그 연도하고 이런 것들이 조정된 것은 지금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에 장군 인사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문제 때문에 건의가 돼서 기무사 자체가 연관장교든 장군 진급반이든 세평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해서 그때 폐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부활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행님,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합참 질의 때 이번에 12.3 계엄 때 그 경계대사 2급이 발령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난 4년 동안 경계대사 2급 발령한 그 사안을 보니까 두 번 그 발령이 됐어요. 22년 11월 2일 날 2급인데 북한이 LLL 이남 동해 공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할 때 이때 하고요. 그다음에 22년 12월 26일 날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주로 북한 변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징후가 있었거나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급 경계태세가 발령됐다. 2급 경계태세가 발령되면 당연히 작전부대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경종, 국민에게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개봉. 예? 이걸 2급 태세, 경계 태세까지 발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주장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가 요청받아서 받아보니까 출동한 부대 1공수 여단과 특수작전 항공단 그리고 특임부대 이 부대 장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 대폭 늘었어요. 그죠? 예. 예. 아마 그 현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 평균 35 내지 40건 정도 상담을 하던 것을 619건이나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국방부에서 그 장병에 대한 심리 상담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탄핵은 탄핵이고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재판입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 수행자나 또 단순 가담자 그 죄책에 맞는 재판 결과는 어차피 지금 군사법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출동했던 우리 실무 장교들이나 병사들 또 그 외에 정말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장병들 이 명예 실추에 대한 또 사기 진작책 이것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국방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겠습니까? 휴가 가면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에서 이제는 그 장병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대책을 좀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군심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군의 고위급 리더십들이 이 법과 원칙에 의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또 교육시키고 또 인식시키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이 만들어지면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또 조언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